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쯤에 위성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많이 걱정했는데, 또 오늘과 어제,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많이 덥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또 무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릴 텐데,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 동호인들께서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통신을 말씀드리면서, 위성통신하면 선입관, 선입견이 크죠. 위성통신하면 그 거창한 빔 안테나의 고출력 또는 그 복잡한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 그런 게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게 위성통신이다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막상 하고 싶어도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UV 되는 핸디 하나만 가지고 FM 모두 위성 통신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UV 되는 3단 GP에 UV 듀얼 모드가 되는 무전기 가지고 적에도 FM 위성, 적에도 CWSSB가 되는 리니어 트랜스폰더 위성, 그런 위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성에 당장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VHF로 업링크가 되고 UHF로 다운링크가 되는 적에도 위성은 FM 위성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AO27, SO50이 있고, 그거 UHF로 업을 해서 VHF로 다운되는 그런 위성은 더 많습니다. AO91, 92, 그리고 AO85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AO85가 있고 또 그런 위성, FM 위성들이 있고, 아니면은 CWSSB로 송신해서 역시 SSB로 받는 UHF 업링크, VHF 다운링크가 많습니다. 그런 위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AO73, AO73을 시작해서 그 위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AO73 빼고도 거의 한 7, 8개가 더 쿠베 위성을 이렇게 포함해서 7, 8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위성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핸디라든지 UV 되는 SSB, CW 되는 무전기만 있으면 지금 당장 위성통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레오 위성, 그러니까 Low Earth Orbit, 그러니까 레오 위성이라고, 저궤도 위성이 레오 위성, 그거 이제 약자를 따서 LEO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를 800에서 1500의 그 궤도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구를 공전하는 35,000km/h의 속도로 공전하는 위성을 말합니다. 35,000km/h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4, 50분 그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한 패스가 지나가면 또 같은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1시간 반의 시간이 걸리죠. 그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 안각이 높으면, 안각이 높다는 건 뭐 안각이 뭐 90도라는 건 내 머리 정위, 내 머리 위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 그 중간 피크점, 가장 높은 지점이 내 머리 바로 위일 때가 안각이 90도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UV, FM 듀얼 밴드만 되는 FM 핸디만 하나 가지고도 그 핸디에 간단한 헬리칼 안테나만 끼워도 수신이 되고 송신을 해도 그게 중계기를 거쳐서 다운돼 가지고 그 신호가 뭐 바다 건너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저쪽 동남아 쪽으로는 뭐 필리핀, 태국, 뭐 인도, 그 정도까지도 이 핸디 하나만 가지고도 교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영상에서 그 저궤도 FM 위성 S50이라든지 A527 그 교신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 영상들을 보시면 그 핸디에 그 수신되는 신호가 굉장히 뭐 잘 들릴 때, 뭐 약하게 들릴 때는 약하지만 잘 들릴 때는 로컬 FM 교신하는 것처럼 일본 신호가 잘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위성에서 내려지는 신호가 굉장히 고출력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위성에서의 그 트랜스폰더의 그 출력은 0.5W, 1W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0.4W입니다. 400mW, 0.4W. 그러니까 우리 핸디 출력의 로우 출력이 보통 0.5W죠. 그 0.5W와 핸디 로우 출력과 비슷한 0.4W, 0.5W의 출력으로 지상국으로 신호를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성과 나와 그 중간에는 우주라는 대기권이라는 하늘이라는 그런 거니까 중간에 가림이 없겠죠. 물론 그 기상의 변화 때문에 RS가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겠지만 크게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0.4W의 신호가 하늘에서 내 핸디로 떨어지는 거니까 안각이 뭐 70도, 80도, 뭐 70, 80도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으면은 뭐 로컬 FM 신호보다 더 강하게 잘 입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그 핸디라지만 뭐 0.5 그러니까 뭐 출력이 뭐 보통 핸디 출력이 5W 되죠. 5W로 송신을 하게 되면 빔 안테나가 아니더라도 안각이 높으니까 헬리칼 안테나만 가지고도 그 신호가 위성까지 도달을 해서 중계기 문을 열어서 밴드가 크로스 돼가지고 다운링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디 출력이 굉장히 로우 출력. 뭐 그 위성이라는 게 그 위성의 출력이 0.5W니까 굉장히 로우 출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성이 뭐 굉장히 이 우주로 떠다니면서 중계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배터리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 태양전지에 전원을 사용하는 건데, 배터리 수명이 이코르 그 위성의 수명이다 하는 사항은 제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위성에서의 전지, 배터리의 그 성능은 중요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 위성의 안각이 높다, 안각이 뭐 80도다, 70도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위성 추적 프로그램, 뭐 컴퓨터에서는 오비트론이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그 위성 추적 어플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위성 이 궤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궤도가 있는데, 위성 아까 안각이 90도다 하는 건 내 머리 위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운용자가 정 가운데 위치하면 안각이 90도라는 건, 이게 뭐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일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북에서 이제 떠올라서 AOS 떠올라서 남으로 이제 피크점을 찍고 남으로 지는 게 이제 LOS 질 때, 안각이 90도 패스는 무엇이냐면 내 머리 위,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뭐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지겠죠. 지는데 이 떠올라서 질 때 내 머리 위를 지나니까 이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떠올라서 피크점을 찍고 남으로 지겠죠. 이게 안각 90도. 그럼 안각 80도는 뭐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라고 할 때,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이제 여기 3등분 하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안각이 90도 패스, 안각이 여기가 80도 패스. 80도 패스는 북에서 떠올라서 80도를 그리면서 여기가 피크, 가장 높을 때 높은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남으로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여기 80도도 거의 10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 머리 위에서 10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높은, 가파르게 떠올라서 가파르게 지는 그런 패스입니다. 80도도 핸드로 수신을 해보면 거의 로컬 신호처럼 강하게 입감이 됩니다. 그러면 안각 70도는 뭐다? 70도는 여기겠죠? 북에서 떠올라서 70도를 찍고 피크점, 또 이제 여기 피크점을 지난 다음에 남으로 지겠죠. 안각이 60도 패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도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겠죠. 그러니까 이 30도라는 위성이 떠올라서 지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궤도상으로 얘기하면은 안각이 뭐 20도 패스다. 20도 패스는 북에서 남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니까, 여기서 북에서 떠올라서 20도로의 피크를 찍고 이렇게 지겠지만, 내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죠. 20도의 다른 운영국이 있으면 이건 안각이 90도 패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20도 패스에서 20도 패스로 기준을 잡으면 위성의 커버리지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니까, 물론 나도 여기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고, 여기가 만약 저기 뭐 하와이다, 일본이다 하면 일본과 한국, 이게 이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중국이다 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신이 가능하겠죠. 물론 일본하고 중국이 가능하면 한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또 가능합니다. 같은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20도 패스일 때는 내 기준의 커버리지는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런 식이 되겠죠. 내 기준이 여기니까 내 기준으로는 이 커버리지가 이렇게 될 텐데, 20도면은 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 70도만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만큼
떠올라서 질 때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 정도로. 그래서 20도 이제 이상에 더 이게 더 벗어난다는 건 커버리지가 이렇게 차츰차츰 멀어져서 이제 20도로 벗어나면 이 커버리지가 이 나를 이렇게 벗어나 버려서 위성에서 벗어나니까, 커버리지에서 벗어나니까 교신이 안 되겠죠. 이 커버리지 밖으로 나는 이제 가버리니까 교신이 안 되는 그 상황. 그게 이제 더 정확히는 안각 0도를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교신을 할 수가 없는, 이론상으로. 근데 이론상으로 안각 10도나 20도 이하일 때는 굉장히, 20도 이하도 물론 신호는 들어옵니다. 안각이 20도일 때는 커버리지가 이 정도 뭐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약간 걸칠까 말까 할 때니까. 그런데 안각이 이제 뭐 10도가 이하가 돼버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까지는 뭐 3분, 4분, 길어봐야 4분. 그 시간밖에 안 되고, 거기서도 피크점이 뭐 2분 전후, 2분에서 왔다 갔다 1분 정도의 유효 패스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위성에서의 DX라고 해서 그 DX를 다룰 때는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안각이 10도 이하일 때는 거의 교신이 그냥 일반적인 교신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 안각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 이제 그 궤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있으면은 북궤도일 때, 북에서 남으로 질 때, 여기 이제 북이죠.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안각 뭐 70도 패스 있다. 70도도 굉장히 높은 패스죠. 보통 50도도 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정중앙이 45도일 때 45도 전 흐르는 신호가 그 정도도 좋은데, 뭐 60도, 70도의 신호, 60도 이상이면 굉장히 안각이 높아서 가팔라서 신호가 좋은 패스고, 뭐 한 45도 패스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 텐데, 그 위성 추적 어플을 보면은 AOS가 이제 이런 궤도로 되면은 방위각은 북에서 정 360도에서 떠올라서 그러니까 45도의 피크점을 찍고 여기로 정남으로 지면 180도겠죠. 180도에 위성이 지는 LOS, 여기가 AOS고, 360도에서 떠올라서 피크점 45도의 안각을 그리고 180도로 위성이 지는 그런 궤도다. 그런 궤도일 때는 내가 여기 내 위치니까, 그러면은 위성의 커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위성이 여기니까 항상 위성 중심으로 커버리지는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성의 중심으로 커버리지가 그려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원이 이게 이제 커버리지. 이 안에 이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 피크점일 때 그 피크점 기준으로 이 커버리지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나는 이제 여기고, 그러면 여기 내가 있는 한국 서울이다. 한국 서울. 여기. 그러면 여기가 JA,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하고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신이 가능하고, 일본. 그리고 이쪽 뭐 필리핀, 태국,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쪽 남쪽은 위성이 이렇게 피크점이 지나서 좀 내려갈 때 하면 위성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커버리지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지겠죠. 위성의 중심이니까 커버리지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때는 나와 동남아 국들과 교신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피크점에 있을 때는 커버리지 안에 이 동남아 쪽이 들어올까 말까 해서, 아니면 여기 위성이 떠오를 때는 이쪽 동남아 쪽은 아예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지 않죠. 여기 이제 위성이 떠올라서 여기 중간쯤에 있다. 그럼 커버리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동남아 쪽은 커버리지 바뀌니까 교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달라지고, 커버리지가 달라지면서 교신 상대국들이 떠오를 때는 러시아, 떠오를 때는 위성이 떠오를 때는 커버리지가 이런 식이 되니까 이렇게 나를 이제 포함시키면 러시아하고 교신이 되지만, 이제 위성이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러시아를 벗어나고 이제 일본이 들어오고, 일본은 이제 좀 더 떨어지면서 일본은 거의 뭐 위성이 질 때까지도 커버리지 안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 커버리지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교신 가능국들이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한다, 옮겨간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그 안각이 높다는 거, 높을 때 이제 궤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안각이 아까 여기가 이제 45도다. 45도인데 안각이 뭐 한 60도, 70도, 80도, 90도. 그러니까 70도 이상의 높은 패스일 때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신호를 거의 뿌려주는 그런 형식이라서 핸디 가지고도 교신이 가능하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위성이 떠오를 때부터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위성이 이렇게 여기서 AOS, 위성이 떠올라서 70도를 그리고 LOS, 위성이 질 때까지 한 패스의 시간이 15분 내외입니다. 15분 내외인데, 위성이 떠오를 때는 신호가 핸디 가지고는 아무래도 들리지가 않겠죠. 이제 이때는 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빔 안테나, 말 그대로 빔 안테나가 있으면은 빔 안테나를 이 위성 떠오르는 북쪽을 향해서 맞추게 되면 위성의 그 떠오를 때 각이 뭐 10도 이하일 때도 이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는 러시아국들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 반대로 위성이 지면서 10도 이하가 되면 이 밑으로 저쪽 멀리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을 더 벗어난 더 멀리와 교신이 뉴질랜드, 뭐 오세아니아, 호주까지는 거의 좀 무리고, 그 위의 섬들 뭐 인도라든지 그쪽과 빔 안테나로 교신 가능하겠죠. 이때는 핸디 하나 가지고는 힘들고, 핸디 하나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교신이 가능하다, 그 사항은 안각이 높은 피크점, 여기가 피크겠죠. 위성이 여기를 찍을 때, 자기 최고 피크를 찍을 때, 피크점을 찍을 때, 그러면은 반반이니까 한 패스가 15분이니까 떠올라서 피크점까지 7분에서 8분, 여기도 위성이 피크점을 찍고 이제 위성이 질 때까지는 또 7분에서 8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15분에 한 패스, 15분이라는 한 패스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피크점, 핸디 가지고 교신이 가능한 것은 피크점 전후 3분 정도. 그러니까 피크점 전 3분, 피크점 전후 3분. 그러니까 합 6분인데 뭐 한 5분이라고 잡아도 피크점 전후로 5분을 잡으면은 그 5분 동안 신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가장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때 송신을 해도 위성이 내 머리 위 가까이 최대한 피크점이라는 건 내 위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전파가 도달을 해서 중계기를 열어서 핸디 하나만 가지고도 교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핸디 가지고 교신이 가능하면 집에 빔 안테나가 없으니까 3단 GP는 UV 두어웨이 밴드에 3단 GP 많이 가지고 계시죠. 3단 GP에 그 FM 무전기, 만약 UV 되는 베이스 무전기다. 베이스 무전기는 출력이 좀 더 세겠죠. 보통 한 45W, 50W인데 3단 GP에 50W 쏘면은 이 핸디에 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뭐 위성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아까 뭐 핸디가 5분이라고 하면 뭐 10분 이상의 신호를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까지 10분 이상, 그러니까 위성이 아주 떠오를 때 또는 아주 질 때, 그때만 빼고는 3단 GP 가지고도 교신이 신호를 수신해서 송신을 해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되면 핸디보다는 출력이 좀 더 높으니까 조금 출력을 높여서 한 30W 이상 높여서 송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신이 핸디보다는 더 잘 되고 또 더 오랜 시간 교신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그 위성의 본격적인 장비로 그 위성의 빔 안테나를 갖추게 되면 위성이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 교신이 15분 동안 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이제 안각의 특성, 그리고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의 그런 특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 위성 이제 추적 어플, 그 데스크탑에는 오비트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비트론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그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내 오비트론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그리드 로케이션과 그 입력을 하면 그 모든 아마추어 위성 또는 방송 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비트론이 있고,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어플은, 위성 추적 프로그램 어플은 유료가 많더라고요. 뭐 무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그 국제우주정거장 탐색기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추적하고자 하는 그 위성 목록을 쫙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위성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아마추어 위성 이렇게 많이 클릭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뭐 운영되는 위성들이 뭐 NO44, 카스4B, PO201, 이건 이제 그 디와타 그 위성이고, ISS, 카스7B, 4A, HO68, 이건 이제 FM 위성입니다. AO7,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옆에 보면 위성이 떠오르는 시간, 지금의 시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위성이 떠오르는 패스를 나타내 줍니다. 03시 49분에 떠올라서 04시 11분. 이건
이게 AO7은 중궤도, 그러니까 저궤도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중궤도라서, 가운데 중궤도라서, 패스 시간이 20분 가까이 되죠. F29하고 AO7은 저궤도라기보다는 중궤도의 위성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중궤도, 그러니까 궤도가 좀 높은, 저궤도보다는 좀 높은 그런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50도 여기 이제 보이는데, S5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50을 보면, S50 있죠? S50을 보면, 오후 1시간 28분 후에 이제 뜨는 패스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 궤도. 그래서, 이 한 칸이, 아까 이 칸으로 따지면 이제 세 칸이죠? 90도, 한 칸이 90도라고, 90도를 3등분 했으니까 30도라고 하면, 30도, 60도에서 마지막 30도에서 중간 정도니까, 굉장히 이 최고의 그 피크점 안각이 한 10도 이하입니다. 10도 이하겠죠? 그래서 북동 한 45도에서 떠올라서, 안각 한 7, 8도를 그리다가, 남쪽, 더 엄밀히 따지면 남동쪽 한 165도로 지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리고 패스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최대 안각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최대 안각이 10도의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FM 위성이 때 10도는 거의 교신이 빔 안테나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핸디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단 GP 가지고는 힘든 그런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도의 패스가 지난 다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내 자리로 오면, 물론 나는 자전을 하고 있지만 자전의 속도는 위성의 공전의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 그냥 자전은 무시한다면, 그 10도 패스일 때 그 다음 패스에는 내 위치 쪽으로 더 다가오니까 다음 패스 때는 굉장히 안각이 높은 한 70도 이상의 그런 패스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S50 10도인데 그 다음 패스를 한번 봐보면, 참고로 해서 다 보면 그 다음 패스는 오후 5시 47분에 뜨는 안각이 75도, 여기 75도 나오죠. S50 이제 75도 패스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파르게 가죠. 내 피크점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중앙인 내 위치면, 내 기준이면 위성이 피크점일 때 내 머리 위를 지나죠. 방금 제 스마트폰 영상 촬영 시간이 33분인데 33분에 한번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패스가 아까 10도의 패스일 때 이제 그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내 자리로 오면 나와 더 가까워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각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이 앞에 패스가 그 안각이 낮으면 그 다음 패스는 안각이 높은 것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패스가 있다고 할 때 두 개의 패스의 값이 플러스 값이 그냥 90도다 할 때 앞에 패스가 10도면은 그 뒤에 패스는 80도고, 앞에 패스가 45도면 뒤에 패스도 45도고, 두 개를 합치면 90이 되는 것이니까, 앞에 패스가 20도일 때는 뒤에 패스는 70도,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45도는 두 개의 패스가 교신 유효 패스인데 두 개의 패스가 반반으로 나누어 가진 것이고, 한쪽이 10도 나머지는 80도일 때는 한쪽은 낮지만 한쪽은 굉장히 높은 패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성이 공전을 해서 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지구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이제 자전을 하고 있지만, 자전의 속도는 위성의 속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무시한다고 하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 패스가 S50이 10도라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10도. 이 4시 9분 패스가 아까 이 10도. 아까 제가 10도의 패스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 다음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고를 한번 보면, 여기 다음 패스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온 패스는 5시 47분에 75도. 그러니까 앞에 패스가 10도니까 이건 거의 한 75도. 굉장히 높게 되겠죠. 이 패스를 클릭을 해보면, 남서쪽에서 190도에서 떠올라서 피크점 75도에 피크점을 찍고, 북동쪽으로 한 350도 정도로 지는 패스입니다. 이런 패스가 안가에 75도니까, 최대 안가에 75도니까 이런 패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디 하나만 가지고도 피크점 전후 한 5분 정도의 시간으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가 되겠습니다. 3단 GP 가지고는 더 많은 시간을 교신을 할 수 있겠죠. 75도의 패스가 이런 패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보시고 위성 교신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첫 번째로 어차피 위성은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에 오비트론이라는 무료 위성 추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깔고,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위성 추적 어플, 저는 유료지만 국제우주정거장 탐색기, 국제우주정거장,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유료 한 6,000원, 7,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결제를 하게 되면 평생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어플이 사용하기가, 제가 다른 거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만 사용을 해봐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과 패스를 알아야지 내가 대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추적 어플을 깔고 나서, 두 번째로 UV 되는 핸디에 핸디 하나만 가지고 장만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성 이제 핸디가 있으면 그 주파수는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럼 S5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운링크, 업링크가 두 가지의 주파수가 크로스입니다. 같은 밴드가 아니라, 일반 중계기처럼 V로 쏴서 V로 받는 게 아니라 V로 송신을 해서 UHF로 받는 거니까, 중계기 설정을 이제 무전기 설정을 주파수 설정을 해 주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보시면 중계기 설정이라는 그 매뉴얼에 보시면 그 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시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에 매뉴얼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매뉴얼 보시면 중계기 설정, 그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운링크를 S50은 436.800MHz. 그러니까 제가 이 앞번 영상에 그 도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436.805,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컴퓨터에 S50을 한번 클릭을 해서 그 위성에 대한 그 스펙을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링크 주파수 436805를 내 핸디에 다운링크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업링크 145850을 업으로 맞춘 다음에 그렇게 해서 크로스밴드로 중계기 설정을 하면 다운링크에 그 AB 주파수가 있으면 다운링크에 UHF를 맞춰 놓게 되면 PTT를 잡으면은 A가 B로 변화하거나 B가 A로 변하거나 그렇게 주파수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파수를 업다운 링크 주파수를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톤, 중계기라는 건 항상 톤이 있습니다. 왜 톤이 있느냐? 그 지상국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일반 교신국들, 뭐 TX 업무용 하시는 분이 위성 밴드 플로엔 굉장히 높게 그 주파수에 가서 자기들끼리 송신을 하게 되면 그 주파수가 위성으로 가서 이 전 아시아에 중계되는 그런 불상사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소리가 전 아시아로 위성을 거쳐가지고 퍼지는 경우죠. 이제 그런 AO27이 톤이 없습니다. 그 AO27에는 그런 지상국들의 그런 혼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톤을 설정을 합니다. 톤을 설정하게 되면 그런 톤 안 한 일반 주파수만 같은 일반 지상국들의 신호가 그 중계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죠. 혼신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위성의 톤은 그 디와타 PO201은 142.3MHz를 142.3Hz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고, 거의 대부분 FM 위성에서 거의 대부분 CTC/SS 톤은 67Hz, 67Hz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67. 그러니까 톤 설정에서 보면 CTC/SS 톤 맨 앞에가 67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 67을 설정을 한 다음에 88에 가 있으면은 88.5에 가 있으면 67로 다운을 해서 67로 맞춘 다음에 맞추고 나서 그 톤을 항상 표시가 되게끔, 그러니까 수신의 그러니까 송신 업의 업 주파수, 그러니까 수신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톤이 들어가 있는 신호가 톤을 설정 안 했다고 해서 무전기에 수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송신에는 꼭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고, 송신 키를 잡으면 항상 VHF니까 145.850에서 송신이 될 때 그 톤이 같이 설정이 되게끔 무전기 액정에 톤이면 T죠. T가 표시가 된다거나 TONE가 액정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 톤을 그 톤 주파수 설정한 다음에 항상 그 톤 설정이라고 또 따로 한 가지 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눌러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톤이 나오게끔 어떤 조작을 한 번 더 해서 송신 키를 눌렀을 때 그 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송신 주파수는 맞았는데 톤 설정이 안 되면 중계기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 없다는 건 교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디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 때
제가 이 앞번 영상에 드린 것처럼 루프 현상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가, 루프라는 건 송신, 수신 무전기가 따로 있을 때 테스트 할 수 있는 건데, 그 핸디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수신을 한 다음에 송신을 할 때는 루프 테스트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수신이 되면 그냥 송신 주파수 눌러서 말하면 그게 중계기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스마트폰 어플로 이 그러니까 위성 추적 어플을 깐 다음에 야외에서 뭐 집 안에서 핸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야외에서 그 핸디 하나만 가지고 적에도 FM 위성 SO50이라든지 AO27,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VHF로 송신을 해서 UHF로 다운되는 그 위성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FM 위성 중에, 적에도 FM 위성 중에 UHF로 송신을 해서 VHF로 받는 위성이 뭐 AO92, 92가 있는데, 그건 조금은 그 UHF 송신이라서 조금 더 힘듭니다. 힘드니까 먼저 AO27 VHF로 송신하는 AO27이나 S50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위성으로 한번 야외에서 핸디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핸디에 그 조금 짧은 헬리칼 안테나보다는 2m 제파장의 가장 긴 안테나, 그러니까 해당 밴드의 그 규격의 안테나라는 건 같은 규격, 그 해당 밴드의 규격을 가졌을 때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테나라는 건. 그러니까 가장 긴 로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 짧은 안테나, 헬리칼 안테나, 이 코일로 감긴 헬리칼 안테나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뽑는 안테나가 뭐 로드 안테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안테나를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갈아서 핸디 가지고 야외에서 AO27이라든지 S50을 교신하는 걸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같은 주제인데, 이번에는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3단 GP로 UV 되는 무전기로 이렇게 위성을 교신하는 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싶은데, 그래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 또 수신이 안 된다, 송신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 채널 그 정보에 보시면 제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전화 이렇게 주시면, 아니면은 영상에 그 댓글로 이렇게 다시면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면 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쁜 시간 아니면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